빨랐다. 이인과 조병옥, 원세훈, 김병로, 백관수의 5사람이 주동이 돼서 민족진영 인사들을 한테 묶고 정당을 만들 공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여분형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여분형은 즉시 건준의 고비 간부 몇 사람만을 자택으로 불렀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들 해보시오. 저쪽에서 당 간판을 들고 나올 때 어떻게 조처했으면 좋을지. 몽양 선생,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당을 만들고 안 만들군 각자의 자유인데, 저희들이 당을 만든다는 소문인데 당을 만들지 말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 외람되나마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소이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투쟁 목표는 일본 제국주의였지만 해방된 오늘날의 우리의 투쟁 목표는 소위 그들 민족진영 인사들이요. 이들을 쓰러뜨리지 않는 한 우린 우리의 이념을 현실 정치에 심어놓기는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당면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정당 출현을 사전에 분쇄하고 상호 불신하는 데까지 이간시키느냐 하는 것일 줄 압니다. 그 무슨 소리여, 정백동지. 정당이란 이념을 가지고 나서야지 상대방 정당의 내부 교란을 일으키려 하다니. 안지용 선생님, 현실 정치란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집어삼키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게 뻔한 일 아니오. 여보, 정동지, 당신은 이 나라에 일당 전제국가를 세울 작정이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선 그럴 수도 있겠죠. 뭐라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닥쳐! 너 이놈! 여기가 공산당원들의 집합체인 줄 알았더냐? 그럼 안 선생은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의 정부를 세울 신사입니까? 너 이놈! 건준에 선언하고 강령을 읽어보지도 않았어! 안 선생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도 정치 형태는 인민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엇이? 민세,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조용히 의논하도록 합시다. 정동지가 내놓은 의견도 따지고 보면 건국 초에 동족 간의 불행한 일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겠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선 정부가 서기 전에 당이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니 총독부에 건의해서 당분간 정당사회단체 활동을 강력히 억제하도록 합시다. 그게 피차간의 마찰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론이 아니겠소? 그 안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죠. 민세 선생. 민세 선생께서는 경기도 경찰부장을 만나 주시죠. 난 엔도 총감을 만나서 건의할 테니. 그렇죠. 그리고 정동지. 네. 나 잠깐. 네. 정동지의 아는 박초았어. 정동진 곧 춘국 원세훈 선생한테 연락을 좀 취해줘. 내가 급히 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만나서 어쩌시렵니까? 정동지의 그 좋은 아는 춘국이면은 맡길게. 알겠소? 네. 종로 화신 앞 광교에서 청계천을 따라 삼각동 쪽으로 한 300m 가노라면 왼편에 세칭 쌍과부집이라는 술집이 있었다. 언니 동생이 모두 청산과부가 돼서 술집을 경영한다 해서 쌍과부집이라 불리우고 있었다. 이 쌍과부집의 동생인 요옥과 정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따라서 정백은 무슨 긴한 일이 있으면 늘
이 쌍과부집의 안방을 이용하고 있었다. 오늘 밤도 이 쌍과부집의 안방은 정백이 차지하고 있었다. 정백은 청진동 이인의 집에 있는 원세훈을 사람을 시켜 은밀히 청해봤던 것이다. 중국 선생. 자, 어서 쭉 한 잔 드시죠. 예. 여건 뭐라고 있어? 뭐 약주를 권하지 않고 장사가 서툰 걸. 네네,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 어서 잔 좀 내세요. 아니, 더는 못해. 아이, 그러시지 말고 어서 좀 드세요. 정 선생님이 아니었던들 우리 집에 선생님같이 귀하신 어른을 모셔볼 염두나 내봤겠어요? 뭔 별말을. 자, 어서 좀 드시라니까요. 아니, 정말 더 못하겠어. 사양 마시고 좀 더 드시죠. 아니요, 더는 못하오. 그보다 정백 동지, 김이 할 말이 있다 해서 왔는데 무슨 얘기요? 뭐 별 말씀 있겠습니까? 평소 존경해 오던 선생님이기에. 그렇더라도 무슨 일이 있기에 불러주었겠지. 그저 시국담이나 나누고 싶어서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전 몽양 선생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몽양 선생님께서는 늘 입버릇처럼 중국 선생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조가 고결하시고 애국하시는 마음이 남다르다. 원천만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더욱이 근자의 선생님께서는 유석이라든가 가인이라든가 하는 분들하고 정당을 만들 공작을 펴고 계시다면서요? 그 소문을 듣고 몽양 선생님은 여간 걱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몽양이? 몽양이 걱정을 하다니. 몽양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렇더군요. 중국은 능히 한 당을 일으켜서 이끌어 나갈 만한 인물인데 가인이나 유석 따위하고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애석하다고요. 중국이 먼저 당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보섭해버릴 생각은 않고 왜 그들과 한패거리가 돼서 일을 꾸미는지 모르겠다고. 몽양이 그런 말을. 네. 몽양 선생님 말씀만 들어오다 오늘 밤에 선생님을 뵙고 보니 저도 몽양 선생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독자적으로 당을 꾸며보십시오. 정백이라는 이 사람도 선생님이라면 한팔 걷고 나설 의욕이 생겼습니다. 정동지도 별말을. 아닙니다. 진정입니다. 허잘것없는 정백입니다만 제 주위에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생님, 주저 마시고 한팔 걷고 나서 주십시오. 한편 정백이 쌍과부집에서 원세훈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각에 안재홍은 경기도 경찰부에서 경찰부장 오가와 만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상 건국준비위원회 이외의 정당 사회단체는 어떤 종류의 단체든 일체 만들지 못하도록 해달란 말입니까? 그렇소. 그래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우리 건국준비위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총독이나 총감이 행정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위촉해서 만든 기관이고, 여타의 정당사회단체는 아직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무엇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사회 질서를 물랑케 하고 민심의 동요나 일으킬 뿐이지. 그야 안상의 말씀대로겠지만 상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염려할 것 없소이다. 여 선생이 엔또 총감을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으리라고 믿소만, 경찰 당국으로선 아직도 치안 유지의 의무와 권한이 당신네 경찰에 있으니까 경찰권을 발동하면 될 게 아니겠소. 안상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만일 그랬다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예. 나 정무총감이여만. 누구요? 경기도 경찰부장 오가입니다. 아, 그래, 옥가구. 건국준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일체 중지토록 단속해주게. 이건 건준 위원장인 료상의 부탁이기도 하니까 알겠나? 좋소이다. 안상, 내일 10시에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을 종로경찰서에 모아놓고 모든 단체 활동을 일체 중지시킬 테니 안심하십시오. 밤사이에 건국준비위원회 책동에 의해서 이런 공작이 진행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한 춘국 원세원은 다음 날 아침 개동에 있는 한학수란 사람 네 집에다 고려 혁명단이란 간판을 내걸었다. 당의 이념을 밝히는 선언도 없었고 강령도 없었다. 우선 급한 마음에 당 간판부터 내걸었던 것이다. 당 간판을 내걸고 측근자들과 당의 이념을 구상하고 있는데 종로경찰서에서 급히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다. 원세훈은 황황히 종로경찰서로 달려갔다.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와 안재홍이 미리 와 있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시라 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 이미 청도각하의 유시와 조선군 사령관의 포고령에도 지적했듯이 연합군의 진주가 있기까진 종래대로 청독부와 조선군에서 치안을 맡는다 했고 여러분의 단체 행동을 금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요. 건국준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이 시각을 기준으로 즉시 활동을 중지할 것이며 해체해 주기 바라오. 우리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포고령 위반과 치안유지법으로 가차없이 다스리겠으니 알아서 행동하시오. 안쪽이 안에 동간다. 그렇죠. 그 무슨 일 내동료 영령과 안재홍을 파도하자.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민세 안재홍은 심각한 고민에 휩싸였다. 여훈영의 속셈인즉 정백이 내세웠던 주장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여훈영 장단에 춤을 춘 자신의 행위가 서글퍼지는 것이었다. 몽양이 어쩌자고 이런다지. 아무리 아직도 조선 총독부의 서슬이 푸르다고 해서 그들의 행정력을 빌려 근준 이외의 정당 사회단체가 결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 타당한 짓이란 말인가. 그것도 근준이 진보, 보수, 양쪽 진영이 대동단결돼서 구성돼 있다면 또 모르지만 이가 근준이라고 해야 온건한 사회주의자들하고 공산주의자로만 구성돼 있는 형편이. 이 양반만이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누군데? 권태석이라고 하면 아실 거라고요. 권태석? 네. 권태석이라고 하면 안재홍의 유일한 정보 제공자였다. 일찍이 만주에서 일본 총영사관 경찰에 밀정을 하던 권태석은 해방 전부터 안재홍과 여군영한테 붙어서 자신의 활로를 찾고 있었던 자였다. 들어오라고 해라. 네. 권가가 웬일일까? 아침 일찍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좀 앉지. 예. 아니, 이 웬일인가? 아침 일찍이. 선생님, 어제 경기도 경찰부장을 만나셨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었나? 선생님, 그만한 정보야. 그래, 왜? 선생님, 저간의 사정은 피차 잘 아는 거니까 거두절미하고요. 민족 진영 인사들과 한 번 더 접촉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아에 대한 몽양의 감정이 이젠 아주 물과 불이 돼버렸어. 제 말씀은 고아를 끌어넣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고아의 주위에 있는 가인 김병로라든가 애산 이인을 끌어넣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근준에 가담하겠다던가. 제가 듣기엔 가인 김병로 선생이 고아하고 몽양의 합작을 지금도 여러 번 종용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손자평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장수를 잡으려거든 말부터 쏘라고. 그들이 건준에 들어오면 수족을 잃은 고아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몽양이 어찌 생각할지. 선생님, 그들이 건준에 들어오겠다는 내랑만 얻어놓으십시오. 몽양 선생을 설득하는 건 제가 맡을게요. 그 참 좋은 의견이세. 그럼 자네 나하고 당장 좀 같이 나가세. 난 안 해. 애산. 글쎄 난 안 한대도. 애산. 과거지사는 물에 흘리고 우리 새 출발해보자는데 그다지 고집 부릴 게 뭐가 있어?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고집이 아니면 뭐요? 같이 일을 하자는데. 민세나 몽양하고 같이 손잡으면 새 정부 수립은 건준 힘으로 된답디까? 아, 그야 새 정부를 세우자고 결성된 건준이 아니오. 조선 총독부가 아닌 조선 민중이 건준더러 새 정부를 세워달라는 고난을 준답디까? 여보 애산, 우리 건준의 지부가 145군데나 조직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요? 민중이 우리 건준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겠소? 그까지 간판이나 내걸라고 하면 145군데 아니라 1450군데 내걸지 못하겠소? 아, 뭐요? 민세, 이러지 마오. 조선 땅과 민중이 몽양과 민세의 사유물이 아닌 바에야 자의로 꽃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수 없잖소. 애산, 말을 삼가하시오. 민중의 힘이 집결돼서 구성된 게 건국준비위원회인데, 아 그래, 이게 자의란 말이오. 어쨌든 난 안 하오. 난 당 조직 일이 바쁜 여섯 민세나 잘하오. 좋소이다. 그래도 난 애산을 믿고 찾아와서 의논을 한 건데. 이인을 찾아갔다가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 안재홍은 그 길로 가인 김병로를 찾아갔다. 민세의 뜻은 잘 알겠소마는 건준식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건준을 해체하고 민중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위원 33명을 뽑아서 이를 운영케 하면 어떻겠소?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하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소. 만일 몽양도 가인의 의견에 따르겠다 하면 고하가 발벗고 나서 주리라고 보증을 할 수 있소. 찬성해 주리라고 믿소. 아, 가만. 그럼 내 당장 몽양한테 전화를 걸어서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죠. 자, 전화 어디 있죠? 저기. 자, 그럼 내 잠시. 네. 아, 민세요? 나요, 몽양. 네? 건전을 해체하고 민중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위원 33명을 뽑아 이를 운영케 하자고요? 아니, 그게 누구의 아니요? 고하요? 가인이라고? 그래, 고하도 찬성한답니까? 찬성할 거라고. 좋소. 가인의 아내 고아도 찬성한다면 나도 찬성하겠소. 네, 송진호입니다. 가인. 그래서요?
예? 가인의 안이 어떠냐고? 그 안이 좋긴 좋은데 조건을 다시오. 그 조건 33명의 인선을 이쪽에 맡기라고 말이오. 왠지 아오 가인. 만일 반반으로 인선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민중대회니 뭐니 해가지고 합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이요. 예. 그럼 잘해보시오. 민중대회에서 선출되는 33명의 의원 선출을 송진호 측에 맡기라는 고하의 조건을 여운형이 들을리 만무했다. 가인 김병로는 다시 타협안으로서 의원을 70명으로 확대 구성하자고 했다. 여운형은 승낙했다. 그리고는 그 70명의 위원을 자기 사람으로 구성해서 명단을 김병로한테 내놓았다. 이건 뭐야? 공산당원하고 건국동맹 맹월뿐 아니야? 고하가 제 사람으로만 구성하려는 속셈이나 내가 내 사람으로만 구성하려는 속셈이나 똑같은 것 아니야? 이러니 김병로의 새 타협안마저 또 깨질 수밖에 없었다. 이 천하에 몹쓸 사람이야. 몽양하군 두 번 다시 손잡을 생각을 안 해.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은 고당 조만식을 위시한 몇 사람의 민족진영 인사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던 건국준비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신해서 5도 인민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인이 쥐고 있던 행정권을 조선 사람의 품 안으로 이양시켜 주었다는 소문은 며칠이 못 가 서울에도 전해졌다. 물론 여운형이도 이 소문을 귀에 담았다. 답답한 하루길 서울길이 뭐가 그리 멀어서 이다지도 더디단 말이고. 모양 선생님, 누가 서울에 오기로 돼 있습니까? 몰라서 그러나 정동진은 누가 오기로 돼 있게 그러세요? 누구겠어? 소련군이지. 소련군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씀이세요?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해서 5도 인민정치위원회를 만들고 행정권을 5도 인민정치위원회에 넘겨주도록까지 했다는 게야. 그런 소련군이 서울에 진주하는 건 왜 이다지도 더딘지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답답해서. 모양 선생님, 누군가? 치안대장 장관이었습니다. 도개나. 마침 댁에 계셨군요. 소련군이 언제 진주할 것이라는 정보라도 있던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리든. 왜? 오늘 조선군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못 보셨나요? 못 봤는데. 뭐라 했기? 북이 38도 이남의 조선에 있는 일본군과의 국지정전에 관한 교섭상대는 미 합중국 제24군 사령관으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서울엔 미군이 입성한단 말인가? 그렇겠죠. 이런 일을 봤나? 아니 가만, 내가 듣기엔 소련군이 한강을 경계로 진주할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엔도 총감이 분명 그렇게 말을 했었으니까. 장동지, 예, 미군이 북이 38도 이남에 진주할 것이란다고 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이 북이 38도 이남이에요, 이북이에요? 참, 그 서울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정동지, 어서 가서 지도를 좀 구해와 보게. 보남 안 합니다. 볼라마나. 미리 지도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 서울이 38도선 이남이더란 말인가? 예, 38도선은 개성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개성위를? 선생님, 사실을 확인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엔도 총감을 만나서
조선군에서 발표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부를 물어보면 될 게 아니에요? 참 그렇군. 사실이라고요. 사실입니다. 아니 총각, 소련군은 한강 이북으로 진주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었소? 처음엔 그럴 모양이었는데 아마 종전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변경이 된 모양입니다. 종전 며칠 앞두고 변경이 됐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료상, 이건 참 조선을 위해서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료상, 내가 아는 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웬도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다. 소련군이 북조선에 쳐들어온 다음 날인 8월 10일, 일본은 국제보호를 조건부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할 것을 연합국에 통고했다. 일본의 항복이 결정적으로 베었을 때 조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군의 위치는 오키나와였다. 거기 비하면 이미 청진에 상륙해 있는 소련군은 단시일 안에 전 조선을 제압할 입장에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당황한 것은 미 국무성과 국방성의 전략을 짜내는 수뇌들이었다. 그들의 국무성과 국방성의 수뇌들은 8월 11일에 부랴부랴 합동회의를 열어 조선의 전후 처리안을 토의했다. 이제 조선 안에 진군한 소련군대로 조선이 중국 전군에 속해 있으니 조선 국경선 밖으로 물러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며 물러나란다고 물러날 소련군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불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그 이북은 소련군이 그 이남은 미군이 각각 진주해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도록 결정을 보았다는 것이다. 38선이 그어진 유래는 바로 이러했다. 이제 아셨습니까, 료상? 알겠소이다. 들어오시오. 각 대본영으로부터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다 원세 통보를 무전으로 알려왔습니다. 뭐라고 했나? 미군은 제24군단이 9월 7일에 조선에 진주해서 경성지구를 점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9월 7일에? 미군이 9월 7일에 미군이 서울에 진주한단 말이지. 이은영이 정백과 함께 조선 총독부를 나와 계동 임용상의 집 앞에서 막 내렸을 때 불쑥 골목에서 뛰어나온 5, 6명의 청년들. 네가 영령이지. 그렇다. 너희들은 뭐냐? 우리 정체를 알 건 없다. 죽여라! 민족 분열자 죽여!